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후 5시 현장 브리핑을 통해 어제 오후 4시 20분쯤 26층 2호 라인 거실 바닥 부분에서 매몰자의 발목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습본부는 또 4번째 매몰자가 잔해 가장 아랫부분에 있어 수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명은 아직 매몰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기도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도와 호남 서해안, 경북 북부 내륙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진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는 한파경보가 내려졌고 강원도 내륙과 경북, 충청도 북부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경남 창원 김해와 경북 포항 경주, 부산 울산은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주말과 이어지면서 예년보다 길었던 설 연휴가 사실상 끝이 났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설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치권은 이번 설 연휴가 대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민심 청취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는데요. 늘 그렇듯 여야는 설 연휴 민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설 민심의 최대 화두는 코로나19와 경제였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행정 경험과 능력을 높이 사는 여론이 컸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쪽이 설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 건지 머지않아 알게 되겠죠. 대선까지 이제 불과 3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의 지루한 공방 끝에 내일 저녁 지상파 방송사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사자 TV토론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TV토론이 제3지대 대선 후보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오늘은 특별한 인터뷰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을 독거노인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요. 소외된 이웃들에게 34년 동안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눈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과 인터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설 연휴 마지막이에요.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자고 먹고 일어나니까 네,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조금 더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뭐 이제 어차피 시간은 계속 이제 지나갔고요.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밤을 이제 맞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도 설 민심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일단 설 민심과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엇갈린 얘기를 하기 위한 전제는 또 같은 전제였는데 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경제적인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민생이 어렵다. 이 점은 정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여야 의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선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선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이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능력 있는 이재명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이 경제 살릴 수 있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았다. 이 점을 다 확인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은 이런 경제 위기, 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민생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문재인 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정말 압도적이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해준 얘기죠. 뭐 지어낸 얘기는 아니겠죠. 네. 일단 대선 후보들 설 연휴 기간 동안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이 설날 당일을 제외하면은 토론 준비를 했다는데요. 일단 당일에는 이재명 후보가 김영현 씨하고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서 세배를 하고 또 선산 부모님 산소에 성묘도 하고 또 종친의 사무실도 방문하고 이런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를 안동으로 이전하자 이런 이제 경북 지역 공약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의 공약을 좀 수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구미공단 스마트 재구조화 조속한 완결 포항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을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 설날 당일인 1일 최북단 인천 강화도를 찾아서 안보를 강조하고 보수층의 결집을 도모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서 남북 공동 경제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 방안을 추진해서 남북한 상호 개방과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 사드 추가 배치 등의 이런 북한의 미사일 대응을 위한 군비 증강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에 반발을 해서 규탄 농성을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 양자 토론이 취소되니까 농성을 이제 끝냈고 2일날 이제 김미경 서울대 교수, 외동딸 안설이 박사하고 서울 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봉사 진행했다. 이제 오늘 그렇게 이제 일정을 수행을 했고요. 네.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이제 설인사 등 일정을 이제 소화를 했고 당일인 1일에 서울 선암병원을 방문해서 의료진을 위로를 했고요. 오늘은 남대문 시장을 방문을 해서 이 가장 성실하게 살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을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장년 노년 여성들의 삶과 노동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뭐 바쁜 일정을 보냈네요. 설 민심을 누가 잡았을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설 연휴 기점으로 지지율 정체기가 끝날 것이다 이런 자평을 내놨어요. 이 선대위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설 연휴 직전부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걸로 판세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후보도 확실한 우세를 점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추세선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이런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지지율 반등이 그럼 왜 일어난 거냐에 대해서는 설 전에 이 민주당하고 이재명 캠프가 혁신의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이 돌아오고 있다. 이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층의 응답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대위 인사들도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좀 정책적인 전문성에서 윤석열 후보의 차별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재보선 때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제 생태탕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른바 이런 네거티브에 이제 좀 발목을 잡힌다든지 빠져드는 것은 자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다양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김혜경 씨에 대한 무슨 뭐 황제 의전 논란 뭐 이런 문제인데요. 네. 앞서 이재명 후보 SBS가 배우자. 그렇습니다. 네. 앞서 SBS가 지난달 28일에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모 씨의 주장을 인용을 해서 경기도청 총무과에 있던 배모 씨가 이 모 씨에게 김혜경 씨의 약 대리 처방, 수령, 뭐 음식 배달 이런 것들을 지시를 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러한 일을 시킨 사람인 배모 씨가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라고 사과를 했고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이 모 씨에게 요구를 했다. 이재명 후보를 오래 알고 지냈다는 게 벼슬이다라고 착각을 했고 이재명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네. 즉 내가 알아서 과잉 충성을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김혜경 씨가 이제 의료 기록을 원치 않아서 이 비서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시킨 거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약은 본인이 이제 복용할 목적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네. 그래서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해 왔는데 본인이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고 한 사실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본인이 한 일이다 이런 거고요. 김혜경 씨도 오늘 이제 이 의전 논란과 관련돼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 공가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이 배모 씨하고 친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KBS는 김혜경 씨 측이 경기도 비서실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정황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김혜경 씨 수행팀이 회계 규정을 피하려고 개인 카드로 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선결제를 했다가 이것을 취소한 뒤에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사자토론에서 이런 내용들을 윤석열 후보 측 등이 이제 좀 공세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거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여러 얘기가 나왔네요. 그 사이에. 그러게 말입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양자 토론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자 실무팀이 만나서 뭐 막판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고 이러다가 결국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하고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의 양자 토론이 성사가 됐어요. 조금 전 끝났죠. 그렇습니다. CBS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생중계가 됐는데요. 두 후보는 상당히 이제 국정 운영 전반의 주제에 걸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신사적으로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은 토론이라기보다는 거의 대담에 가깝다. 네, 굉장히 이제 좋은 얘기를 주고받았고 네. 그걸 보는 시청자들도 청취자들도 그 문자를 많이 보냈는데 네. 품격 있는 토론이었다. 이런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공약의 현실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공급을 이제 311만 호를 임기 내에 하겠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거냐라는 부분하고 네.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100만 개 창출하겠다는 것도 무리는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일부 무리가 있다.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에 김동연 후보는 이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 사과해야 될 지점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기도 했고 네. 이 정치경 문제에 있어서 4선 이상 이제 같은 지역구 연임 금지에 대해서 그 지금 발의된 이 법을 보면은 부칙에 보면은 지금부터 세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점부터 세 가지고 지금 이제 3선이라 할지라도 초선인 걸로 치고 이제 세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꼼수 아니냐 이런 걸 지적을 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또 그런 점들을 또 수용을 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주제들에 있어서는 서로의 이제 생각을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주고받는 모양새였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네. 토론이면 꼭 서로 간에 공격을 하기 위한 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뭐 어찌 보면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공격을 할 필요 없죠. 네, 꼭 토론을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보장하기도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 이렇게 토론이 성사됐다는 거 이게 나중에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평론가들은 이런 상상을 이제 합니다. 꼭 이제 반드시 하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양 후보는 다 이제 단일화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제가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뭔가 교감이 있어가지고 모종의 이제 공동의 어떤 정치 행보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상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는 이 토론 전에 이제 간담회가 있었는데 네. 오늘 토론은 후보 단일화나 그 이후 어떤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동안 유력하게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하고 김동연 후보하고의 이재명 후보하고의 어떤 공동 행보 이런 것들로 전제가 돼서 많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종로 보궐선거 출마 쪽으로 선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도 얘기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종로 무공천을 이제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어떤 우회 공천 아니냐 뭐 이런 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김동연 후보도 대선을 완주를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지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방식으로 풀릴 거냐 이거는 이제 지금은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데 다만 어쨌든 모종의 좀 사이가 좋은 어떤 공동 행보 이런 것들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양쪽에서는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어디까지나 정치공학적 분석인 거죠. 그렇죠. 그게 꼭 결과가 단일화로 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네. 단일화라든가 뭐 나눠먹기로 될 필요는 없고 두 후보가 뭔가에 대해서 교감하고 공감하고 뭐 같이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마련해 주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지상파 방송사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사자 토론이 열릴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지상파 3사가 생중계하는 사자 TV 토론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일단 양강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의 공방이 역시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야권 단일화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은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간에 어떤 모습이 더 연출이 되느냐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 정책과 국정운영 능력에 있어서 차별화를 해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뭐 정책 말바꾸기라든지 그리고 당정 간의 그동안의 엇박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고드는 전략으로 보이고 네.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성남FC 수사 무마 관련한 의혹, 이 김혜경 씨의 무슨 황제 의전 관련 의혹 이런 것들에 아마 공격에 날을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깨끗하고 유능하다 이거를 내세우는 어떤 차별화를 통해서 3강 구도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지금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심상정이 대신 물어드립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토론에서 뭘 질문할까 이거를 공모를 좀 받았는데 이런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확실히 키우겠다 자신만의 공간을 좀 창출하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도 파고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이제 예전에 사랑의 짝대기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각 후보가 누구를 향해서 공격하느냐 이걸 보면 아마 대선 구도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물고 물리는 그런 그렇죠. 게 연출이 되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금 설 연휴 기간에 양자 토론이 무산이 됐는데 그 여파도 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양자 토론이 무산되면서 서로 이제 당신들 책임이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윤석열 후보에는 상당히 뭐 이재명 후보가 양자 토론 하자고 하더니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허세를 부리면서 이렇게 무산을 시킬 거면 왜 얘기했느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윤석열 후보가 언론 인터뷰는 물론 양강 토론마저도 끝내 기피하고 있다라면서 좀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에 이 토론 주제를 구획을 나누지 않는 것에 동의할 테니까 자료를 들고 들어오지 말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제안이 뭐냐 이렇게 의문이 좀 있었는데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 무자료 요구도 윤석열 후보 측이 먼저 제안한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합의한 내용에 무자료 토론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 그렇습니다. 가서 대장동 관련된 자료를 들고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에 무자료를 얘기를 한 것은 애초에 국민의힘이 제안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꺼낸 얘기였다. 이렇게 네.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국민의힘은 내일 사자토론 이후에 좀 사나흘이 지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응한다는 걸 전제로 양자토론을 다시 제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재차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 자료 반입을 전제로 할 것을 분명히 요구를 하면서 무자료 토론을 요구를 또 하게 된다면 그건 정상적인 토론이 아니니까 이루어질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토론을 못하면서 자꾸 양자 토론을 제안하고 양자 토론 얘기하는 것도 뭔가 좀 헷갈립니다. 네, 양자역학 같아요. 네, 슈레딩거의 고향이라고 있습니다. 네, 슈레딩거의 토론입니다. 잘 이게. 모른다는 거잖아요. 자, 사자 토론 이후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설 연휴 기간에 발표된 이런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의 어떤 오차 범인의 경합 이런 이제 결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후보 단일화 이슈 이런 것들이 막판까지 주요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양측 모두 단일화 논의에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사자구도로 가더라도 실제 선거에서는 윤석열 후보한테 좀 쏠림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는 필수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는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네. 한편 이제 권은희 국민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광주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라면서 단일화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단일화의 첫 번째 고민은 오는 13일에서 14일까지 후보 등록 기간이 이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투표용지 인쇄일 2월 말이 이제 두 번째 고비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 개시일인 3월 4일이 아마 최종 데드라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좀 앞으로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한 달 동안 정도는 줄다리기 할 시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코로나 긴급재정 명령권에 명령권을 발동하겠다, 명령에 서명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 민방 공동기획 공동대담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맨 먼저 뭘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 긴급재정명령권 서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0조 원 이상의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코로나19에 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첫 과제가 될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위기에 처한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각종 투자 계획에 관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야 되겠지만 지금 워낙 국민들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 긴급재정명령권 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최근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많이 얘기를 해서 그동안 거론이 됐던 내용이죠. 그 100조 얘기 나왔을 때 얘기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100조라는 게 지난번 4.7 재보궐선거 전에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100조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러면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얘기를 꺼냈었던 거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걸 이제 알겠습니다. 뭐 추경을 편성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현실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도 같은 이제 얘기를 지금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설 연휴 중에 정치권에서 태양광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 공약으로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한 게 이제 시발점인데요. 이게 이제 그렇게 그늘막을 설치를 해서 운전자들에게는 그 그늘막에서 이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졸음 운전을 막도록 함과 동시에 그 그늘막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이 쉼터에 있는 화장실이라던가 이런 데 전력을 공급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거 소확행 공약을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게시물을 올려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바로 이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을 위한 공약이 꼭 필요한가요?라고 지적을 하면서 네.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반박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선대위 대변인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중국산 부품이 많이 들어간 전기차 타는 것도 그럼 친중인 것이냐 하면서 그 전기차 그리고 휴대폰 중국산 부품 많이 들어갔으니까 중고로 팔 생각이면 저한테 연락 달라 이렇게 좀 비꼬는 그런 이제 글을 또 올려서 이것도 네. 이제 화제가 됐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의 국산 비중이 78.7%인데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의 71%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 게 냉엄한 현실인데 여기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중국 기업 좋은 공약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차세대 태양광셀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중국을 위해 일하는 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또 이런 말싸움에는 또 한마디도 안 지는 그런 또 성격이죠. 네. 또 글을 올렸는데 이 이재명 후보의 이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태양광 그늘막 아이디어에 대해서 쭉 반박을 하면서 민주당 정의당 왜 태양광이라는 세 글자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지 모르겠다. 결국 이 후한무치한 태양광 마니아들 덕에 누가 이득을 보는가. 태양광 업자들하고 태양광셀의 70% 가까이 공급하는 중국이 아니냐라고 재차 중국을 거론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추가 배치를 언급해서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페이스북에 이제 사드 추가 배치 이렇게 썼고 국민의힘에서 이거에 대한 이제 보완 설명, 부연 설명을 좀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거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사드를 직구를 해서 직접 구매를 해서 국내에 배치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주에 배치한 사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추가로 배치되는 사드로는 수도권하고 경기 북부 지역을 이제 좀 방어하도록 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확실한 어떤 방어를 제공을 할 것이다. 다층 방어 체계를 강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사드를 사오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 거냐? 1조 5천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선제 타격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실효성은 거의 없고 국론 분열과 국익 상실만을 초래할 수도권 사드 추가 배치까지 주장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섣부른 안보 포퓰리즘이다. 당장 이런 주장을 중지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도 전쟁 나면 죽는 건 청년들 아니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은 경제도 더 악화된다. 미국도 필요 없다는 사드를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면서 추가 설치하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조금 결을 달리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입장이 좀 이 여러모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다라고 하는 측의 이 좀 주장들이 많이 나올 때 거기에 예. 동조한 동조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역시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사진 한 장을 올려가지고 이 2017년 3월달에 이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 대회에서 당시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가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이제 거기 앞에 있는 플랜카드에 사드 배치 반대 이렇게 써 있다. 사드 즉각 철회 이렇게 써 있다. 이때 반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 당시 안철수 후보는 국익 우선주의 관점과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 찬성을 한 게 아니다. 그 증거로 이 사드 배치 반대 단체가 갑자기 펼쳐든 이 플래카드에 보면은 유일하게 안철수 후보만 손을 지켜들지 않고 서 있다. 즉 동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즉각 허위 사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또 추가로 글을 올려서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 기사를 내가 찾아봤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링크를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사드 배치 안보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또 중국과 관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한알령이 내려서 우리 기업들 굉장히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중관계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참 그리고 청취자분 4207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명절 밥상 민심입니다. 구순 대신 아버님 말씀이 내가 90살까지 수없이 투표해보았는데 이번 대선만큼 어려운 적이 없었다라고 하시며 쓴웃음 지으셨습니다. 그만큼 후보들의 리스크가 많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발 지킬 만한 공약 주시고 낮은 자세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또 질책 겸 또 좋은 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낮은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 맞으신 것 같아요. 내일 토론할 때도 그런 그렇습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평론가들도 낮은 자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내일 저녁 지상파 방송사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사자 TV 토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TV 토론은 당초 설 연휴 중에 열릴 계획이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오랜 양자 토론 갈등 끝에 설 연휴 직후로 미뤄졌는데요. 대선 막바지까지 우위를 가릴 수 없는 안개 속 판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TV 토론이 소외된 대선 후보들의 또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TV 토론을 통해 지워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당초 1월 31일로 계획이 됐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 결국 협상 끝에 무산이 됐습니다. 양자 토론으로 인해서 사자 토론이 설 연휴 이후로 지금 미뤄지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 일단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정책 토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 대선 시기에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네. 이 두 당이 양자 토론을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법도 선관위도 패싱하고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에 아까운 시간만 허비를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큰 정당끼리만 토론하는 양자 토론에 대해서 이미 법원에서도 또 선관위에서도 그것은 불공정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TV 토론을 법정 기준에 맞춰서 심상정,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해서 사자 토론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인데 이 어떻게든 거대 양당끼리 토론을 해보려고 유튜브로 중계해서라도 우리끼리만 토론할래 이렇게 무리수로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에 서로 자료를 들고 토론하냐 안 들고 토론하냐 이런 네. 규칙 합의가 안 돼서 불발이 된 상황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토론 주제, 토론 방식 이런 것까지는 다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들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토론이 무산됐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를 갖고 하든 안 갖고 하든
저희 심상정 후보나 정의당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 네. 어떻게 하든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양자 토론도 그렇고 이 자료 지참 문제도 그렇고 이게 선수들이 규칙에 개입을 하려고 해서 이런 논란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네, 이 방송사가 토론을 주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인 방송사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토론을 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선수들끼리 우리끼리 양자 토론 해보겠다 또 그들끼리 이제 또 합의를 하려다 보니까 자료지참 문제 이런 것들 합의가 안 돼서 불발되고 이런 좀 민망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일 예정된 지상파 방송사 사자 토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무자료 토론을 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상정 후보는 뭐 무자료 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하고 이제 특히 이번에 또 무자료를 요구했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이 사자 토론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지금 그 실무 협상이 좀 진행 중이지 않나요? 근데 이런 건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까? 28일에 이 사자 토론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됐고요. 예. 그때 이 자료지참 문제나 또 뭐 자리 배치 순서 이런 것들 룰 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자리에 국민의힘이 참석을 하진 않았는데 네. 방송사에서 국민의힘에게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이렇게 룰 미팅을 했으니 네. 합당한 이유로 국민의힘이 어떤 재논의를 요청을 하면 소집을 해서 다시 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런 소집 요구는 없다고 알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지금 내일 될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윤석열 후보 측도 이제 와서 또 참석을 거부를 하는 게 명분이 없기 때문에 네. 상식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내일 지상파 방송사 주관하는 사자 토론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사자 토론 이후에 다시 또 양자 토론하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사자 토론 이후에 양자 토론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의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곧 있으면 본선거 기간이거든요. 예. 그리고 법정 사자 토론도 법정 토론으로 진행이 될 텐데 지금은 사자 토론에 모든 대선 후보들이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거대 양당 후보들은 그 양당끼리 양강 구도를 만들고 소수 정당이 치고 올라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양자 토론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사자 토론 외에도 양자 토론을 병행을 해서 그 양자 토론으로 이슈를 주도를 하고 오히려 사자 토론은 빛을 발하게 하겠다 이런 전략을 거대 양당이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페어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사자 토론 이외에 만약에 합의된 양자 토론이나 어떠한 다른 형태의 토론도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 양자 토론이라는 거는 이 거대 양당 간의 대결로 이번 대선을 끌고 가고 이 소수 정당의 존재는 지우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 거대 양당들이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려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것은 지금 대선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런 식의 양자 토론은 반민주, 반공정 토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자 토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고 또 표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어떤 전략으로 TV 토론에 임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기술적인 전략보다는 이 시민들과 함께 토론을 준비를 한다는 게 기본적인 기조고요. 저희가 이 설 되기 전부터 심상정이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주면 그걸로 이제 TV 토론에서 대신 심상정의 목소리로 물어봐 드리겠다. 그래서 의견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비호감 대선이고 국민들의 실망이 많기 때문에 이 TV 토론은 기본적으로는 정책 토론 위주로 미래 비전 그리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위주로 토론을 하는데 주력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저희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밝혀드렸던 주 4일제라든지 또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들어도 연간 1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그 국가가 치료비를 보장해드리는 심상정 케어 공약
그리고 시민 누구나 100만 원 이상의 기초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최저 소득 공약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정책으로 타당 후보들과 경쟁하겠다 이렇게 기조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정책 위주로 저희가 토론을 진행을 하지만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해소가 아직 안 됐거든요. 이 두 후보가 결국에 특검도 받지 않았고, 네. 마지막 검증 때인 TV 토론에서 이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의 알 권리, 대선 투표에서 제대로 된 선택권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마지막 검증 때인 TV 토론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떳떳한 입장에서 정확하게 묻고 검증을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크게 지금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대선 일정을 돌연 중단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심 후보 그렇죠. 지지율 정체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선거 구도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심상정 후보께서 이 칙도 과정을 통해서 성찰하신 결과는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는데 우리 또한 그 비호감의 일부였고 정의당 또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된 성찰의 내용으로 내놓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부터라도 남 탓하지 않고 타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보다는 정의당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 우리 사회 목소리 내지 못하는 분들을 대변을 하는데 집중한 행보를 지금은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당장 막 가시적인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바닥에서부터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심상정 후보가 대선 레이스에 복귀하면서 약속을 했던 게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성역처럼 금기시되어 온 사회적 문제들을 공론화시키겠다. 이거였는데요. 이 진보의 금기란 뭘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주되게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연공서열제 임금 체계를 개혁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연금 개혁. 이 두 가지가 주된 어떤 아젠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공서열제 임금 체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동 내의 격차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 연공서열 이라는 그 제도가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유리한 측면이지만 직장을 옮겨 다니게 돼서 아무리 일을 오래 해도 짧은 연차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한 그런 제도이고 또 세대 간 임금 격차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고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경력 단절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들과 같이 일을 연속할 수 없는 조건의 사람들은 이 연공서열제 임금 체계 때문에 노동에서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동 내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 연공서열제가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연금개혁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 소득 대체율 를 올리는데 진보가 많이 목소리를 내왔는데 네. 사실 이 소득 대체율을 올리려면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연금이 저희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저희가 노후를 맞이하게 됐을 때 고갈이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세대 간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도 보험료를 올려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 또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이 연공서열제 임금 체계 문제나 또 연금 개혁 문제나 저희 진보 진영에서 이때까지 좀 주도해서 목소리를 내왔어야 했는데 조금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노동 내 격차의 문제고 또 노동 진영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였고요. 네네. 저희가 네. 이런 어떤 논쟁 지점들 이제는 피하지 않고 정말 우리 사회 더 약한 사람들 또 노동자 중에서도 더 불안정하고 또 불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힘껏 대변하는데 원칙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노동계로 총칭하기는 좀 그런데요. 정의당의 가장 큰 지지 세력 중에 한 곳이 노동 진영이잖아요. 근데 좀 내부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지금 이런 태도에 대해서?
노동계 내부에도 이견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도 네. 이제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노동계를 설득을 해야 하죠. 그리고 이 연공서열제 개혁이나 이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 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좀 반대가 될 수 있는 문제지만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계 내부에서도 지금 노동 내의 격차도 많이 벌어진 그런 한국 사회 현실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불안정 노동자들의 어떤 여건을 개선하는 데 더 힘을 써야 된다. 노동 내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좀 설득을 해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불편한 주제라도 얘기하겠다, 이렇게 꺼내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청년정의당 대표를 맡고 계신 만큼 이 질문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2030 세대가 캐스팅 보트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청년 세대를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의 청년 세대가 원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다고 보시는지, 정의당은 또 청년 세대 목소리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다른 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은 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지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다소 포퓰리즘적인 대증요법만 쓰고 있는 측면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면 가상자산 활성화, 또 주택담보대출을 한도 늘려주겠다, 이런 공약들을 거대 양당 후보들이 내고 있는데 네. 지금 청년들이 주거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또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부동산 투기에서 버는 돈과 비교하면 월급이 너무 보잘것없고, 이런 것들이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인데, 그러면 청년들한테 연끌을 해서 대출 많이 받아라, 또는 뭐 가상자산 투기를 해서 돈 벌어라라고 하는 게 정말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일까 의문입니다. 네. 저희는 이 연끌을 안 해도 안정적인 주거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투기를 안 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번 돈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이 투기꾼들 보면서 박탈감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게 원인을 알겠습니다.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청년 정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적 길었던 설 연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누군가에겐 달콤했을 이 시간이 유독 춥고 외롭게 느껴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 그리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노숙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런 소외된 이웃들에게 34년 동안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해온 분입니다. 다일 공동체 이사장 최일도 목사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목사님하고 지금 전화가 연결이 됐다가 잠깐 좀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최일도 목사님하고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그 다일 공동체 계속 그 급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건물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논란이 많았고 서울시하고도 좀 갈등이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음고생도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 분들이 노숙인 분들이 와서 이제 식사를 받아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얘기도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일도 목사님은 지금 이런 시기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연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잠깐 좀 연결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중간에
설 연휴 목사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염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따뜻하게 잘 보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급식소 운영이 좀 중단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일단은 서울시로부터 이 한때 공사 중지 명령도 있었고, 예. 또 고발까지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네네. 다 일단 해결은 됐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내복과 장갑, 핫팩, 건강음료, 양말, 담요 등을 담아서 오시지 않아도,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모이는 걸 걱정을 하셔서 네. 저희들이 아예 그냥 나흘간 지내실 수 있도록 예. 레토르 음식, 즉석 음료 이렇게 또 식사들 도시락을 해서 그걸 나눠드렸어요. 한 몇 분 정도가 오셔요? 보통 이렇게 하면 하루에 요즘은 600명, 700명 많을 때는 1000명 대중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푸드뱅크처럼 네. 음식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갑자기 어느 날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늘 그분들을 이렇게 나눠드리기 위하여 음식들을 넉넉히 준비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전후 네.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 누구보다도 직접 체감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차이가 있습니까? 식당 안에서 드실 때는 예. 정말 너무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서로 이렇게 인격적 만남을 갖게 되니까 이분들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이 어떤 분은 1시간뿐만 아니라 2시간, 3시간 걸려 오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수도권 아주 먼 데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이 도시락으로 하면서부터는 시간도 2배가 들고 재료비도 2배로 드는데 이분들이 서로 의사소통 없이 기다렸다가 그냥 바닥만 가지고 가니까 네. 그게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서늘해서 사회는 거리두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마음은 안아주기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또 주민들은 두려워하죠. 혹시 이렇게 줄 서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라도 있으면 어떡하나 하고 네. 그래서 줄이 길지 않도록 시간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시간도 몇 배가 더 길어지고 네. 음식 준비하는 것도 재료비 이렇게 일일이 매일 포장을 해야 되니까 네. 그것도 엄청나요. 참 많이 보통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참, 지금 앞서서 잠깐 해결이 좀 무난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바포 이 공동체 건물 증축 문제를 두고 서울시하고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무상급식소의 하나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예. 코로나 이후 문을 닫는 데도 많아졌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곳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모여오니까 시설도 증축이 필요했는데 네. 건축 허가권자는 시장님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지자체 단체장이잖아요. 네. 우리로 말하면 동대문 구청장이었는데 네. 구청장님은 허락을 했고 네. 그런데 서울시 우리가 시유지이거든요. 이 땅이. 예. 시유지 사용 허가권자는 또 시장님이고. 네. 근데 이제 시유지에 사용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왜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냐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뭐냐면 이미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또 다시 사용 허가를 낼 건 뭐겠냐. 그 중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구청장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구청장님 허락으로 지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고발 조치가 될 때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성급히
너무 사실은 졸속으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사전에 서울시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기 전에 좀 미리 좀 네. 사전 협의 과정을 좀 거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에겐 저희들도 안타까움을 얘기했고 또 그분은 사과하셨고 그러나 이제 이후로라도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서울시가 할 일, 다 정부가 할 일, 순수 민간 이 단체에서 대신해 준 거예요. 네. 그런 걸 오히려 더 정말 덕분에 고마운 일이라고 그러나 이제 이런 행정 조치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협의해 가야 됩니다 하고 친절히 안내를 해야지 우리가 그런 관련 법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 그렇죠. 그리고 또 건축 허가권자는 구청장님입니까? 구청장님 말씀 우리 듣고 할 수밖에 없었고. 네네. 어쨌든 뭐 지난 얘기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건이 있은 후 전 국민들의 격려와 또 응원의 메시지 때문에 네네. 서울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렇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후원하겠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럴수록 더욱 힘을 내서 소외된 이웃들을 품 안아야 된다고 그런 다일 공동체를 응원한다고 정말 저희들도 많은 너무 그렇게 뭐 한 일주일 동안 전화통이 불이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바파와 함께 해주시는 봉사자분들도 많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평일날 같은 경우 항상 40-50명, 주말에는 70-80명까지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요즘도 주로 이제 대학생들과 주부들이 많이 오시고 네. 직장별로 단체별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감사한 건 수도권뿐만 아니라 버스 타고 빨리 지방에서도 봉사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 때는 저희들이 울컥할 때가 많습니다. 이 작년에 밥허위에서 지금 빵퍼라는 것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밥이 아닌 빵을 나눠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밥은 밥대로 하고 네. 이 빵퍼는 저희가 제빵 기계 설치를 이번에 했어요. 예. 왜냐하면 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요즘은 오실 수 없는 형편이 된 분들이 있어요. 네. 아프신 분도 많고 그리고 고독사 위험에 빠져 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오시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빵을 만들어 찾아가는 거죠. 지금 더 감사한 건 서울 우유를 계속 보급해주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빵을 만들고 빵과 우유와 또 이제 저희들을 뭐 야구르트라든지 이렇게 좀 합조를 받으면 그렇게 문을 두드려서 그분들이 반응이 없으면 문을 열어서라도 그분들을 확인을 해드려야죠. 네네. 사실 고독사 위험에 빠져 있는 독거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청취자 7321님께서요. 최일도 목사님을 통해 진정한 이웃사랑에 대해 새삼 생각해 보게 되네요. 5년 전 대구 모 공원에서 무료 밥차 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느낀 건 그곳에 오시는 분들은 배고픔 이상으로 정에 고파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나눔이 진정한 이웃사랑 아닐까요? 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네. 이 올해 그 목표나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네. 정말 코로나보다도 배고픔이 더 힘들고 배고픔보다도 외로움이 더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 이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지금 아무도 찾아갈 데가 없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로워해요. 네. 고독사 예방위원회를 꼭 설치해서 아무도 애도하는 사람 없이 죽어가는 죽음은 없도록 인간 존엄을 꼭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꼭 그걸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네네.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저희 청취자 강보현님, 0721님 이런 분들 지금 목사님 응원한다, 감사드린다 이런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오늘 늦은 시간 네, 인터뷰해 주셔서. 네, 네. 지금까지 다일공동체 이사장 최일도 목사님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밤부터